소독학 강의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독학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소독학은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만큼 꼼꼼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소독과 멸균의 기본 개념부터 소독제의 조건, 사용법, 그리고 관련된 시험 문제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1. 소독과 멸균의 정의 및 차이점. 먼저, 소독과 멸균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독이란 병원성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거나 제거하여 감염력을 없애는 조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균의 포자는 사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만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반면, 멸균은 모든 미생물, 즉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포자까지 완전히 제거하거나 사멸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멸균은 소독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알아둘 개념은 방부입니다. 방부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해서 음식물의 부패나 발효를 방지하는 조작이에요. 소독과 멸균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정리하자면, 소독은 비교적 약한 살균력을 사용하고, 멸균은 강력한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시험에서도 이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꼭 기억하세요. 관련 문제. 이 주제는 총 4회 출제되었고, 2011년 10월, 2011년 4월, 2010년 10월, 2010년 1월 시험에서 등장했습니다. 특히 2010년 1월에는 39번 번으로 나왔으니 참고하세요. 2. 소독제의 구비 조건. 다음으로는 소독제의 구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독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높은 살균력과 빠른 작용. 소독제는 병원성 미생물을 빠르고 강력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인체와 환경에 무해, 독성이 낮고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셋째, 경제적이고 사용이 간편. 너무 비싸거나 사용이 복잡하면 실용성이 떨어지겠죠. 넷째, 화학적으로 안정적, 시간이 지나도 효과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부식성이 없어야 함. 금속이나 기타 물질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고 특정 물질과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실제로 소독제를 선택하거나 사용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시험에서도 자주 묻는 내용이니 꼭 암기하세요. 관련 문제. 이 주제는 총 4회 출제되었고 2011년 10월, 2011년 7월, 2010년 10월, 2010년 3월 시험에서 등장했습니다. 3. 소독제의 종류와 사용 용도. 소독제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각각의 용도도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알코올 70에서 80%, 손소독과 피부소독에 적합합니다. 알코올은 잔여물이 남지 않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죠. 둘째, 역성비누, 피부소독에 적합하며 자극이 적고 세균 제거 효과가 뛰어납니다. 셋째, 과산화수소 3%, 상처 소독에 사용되며 살균력뿐만 아니라 표백 효과도 있습니다. 넷째, 석탄산 3%, 실험기기, 위료용기, 오물 소독에 사용됩니다. 참고로 석탄산은 살균력의 비교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생석회, 화장실, 쓰레기통, 분변 소독에 사용됩니다. 강한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섯째, 포르말린, 강력한 살균제로, 세균의 포자와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염소, 음용수 소독, 상수도 및 하수 소독에 사용됩니다. 강한 살균력을 가지지만 부식성이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여덟째, 크레졸 1에서 2%, 손소독 및 배설물 소독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소독제는 용도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소독제의 종류와 사용 용도를 매칭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각각의 특징을 잘 기억해두세요. 관련 문제. 이 주제는 총 15회 출제되었으며 2011년 10월, 2011년 7월, 2010년 10월, 2010년 1월, 2009년 9월 시험에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4. 소독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독 효과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도. 온도가 높을수록 소독 효과가 증가합니다. 둘째, 시간. 소독제와 미생물이 접촉하는 시간이 충분해야 효과적입니다. 셋째, pH. 병원성 미생물은 pH 6.5에서 7.5에서 가장 잘 증식하며 소독제의 효과는 pH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유기물. 유기물이 많을수록 소독 효과가 감소합니다. 유기물이 소독제의 활성 성분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농도, 소독제의 적정 농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낮거나 높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요인들은 소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험에서는 온도, 시간, pH와 같은 요인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관련 문제. 이 주제는 총 5회 출제되었고 2011년 10월, 2011년 7월, 2010년 7월, 2010년 3월, 2009년 7월 시험에서 등장했습니다. 5. 소독 방법의 종류. 소독 방법은 크게 물리적 소독법과 화학적 소독법으로 나뉩니다. 1. 물리적 소독법. 첫째, 자비 소독법. 100 이하의 수별을 이용합니다. 둘째, 고압증기멸균법. 121에서 고온 고압으로 멸균합니다. 셋째, 건열멸균법. 고온의 건조한 열을 이용합니다. 넷째, 자외선 소독. 260에서 280 나노미터 파장의 자외선이 가장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집니다. 2. 화학적 소독법. 첫째, 소독제를 사용하여 미생물의 단백질 변성, 산화 등을 유도합니다. 예, 알코올, 석탄산, 포르말린, 염소 등. 시험에서는 물리적 소독법과 화학적 소독법의 차이점을 묻거나 각각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관련 문제. 이 주제는 총 5회 출제되었으며 2011년 10월, 2011년 7월, 2010년 10월, 2010년 1월, 2009년 9월 시험에서 등장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소독학의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룬 내용은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만큼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문제는 총 37회 출제되었으니 기출문제를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독제의 농도 계산과 이 미용업소에서의 소독 관리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